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젤렌스키가 임명한 스비아토고르스크 시장 블라디미르 반두라가 돈바스 공화국의 기순에 놀라운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정교의 수도원에 난입해 사제들을 살해하고 16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에 불을 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두라 지사는 스비아토고르스크가 러시아군에 탈환된 뒤 도네츠크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체리는 오랫동안 그와 연락을 유지해왔으며 스비아토고르스크의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네오나치로부터의 해방을 학수고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푸체리는 그가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지지해왔으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러시아 편이라는 것을 숨겨왔다고 말했습니다. 푸실리는 또 반두라를 해방된 스비아토고르스크 시장으로 다시 안시기로 결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달 초 러시아군이 스비아토고르스크를 점령하면서 수도원의 스키드, 수도사들의 숙소 단지를 불태우고 시 관리들이 러시아군에 체포됐다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두라 지사는 6월 7일 우크라이나 나치가 수도사들을 살해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수도원을 불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측은 반두라가 국가와 우크라이나군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러시아가 사주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교의 수도원이 불탄 것은 6월 4일 일어난 것으로 스비아토고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 통제하에 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하기 직전 방화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러시아군이 자행한 방화라면서 이를 계기로 러시아를 유네스코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앞서 6월 8일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군대가 마리오폴에서 퇴각하면서 항구에 쌓여 있었던 곡물을 고의로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폴의 곡물이 러시아 치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서명입니다. 내가 못 먹으니 남도 못 먹게 하자는 신보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태워버린 곡물이 5만 톤 이상이라면서 이는 키예프 정권의 비인도적 야만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식량 테러라고도 규정했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소위 문명화됐다는 서방 세계는 키예프 정권을 지지하고 글로벌 식량 위기의 책임을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특수 군사작전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과 달리 민간인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측은 마리오폴에 쌓여있는 곡물이 불탄다는 신고를 받고 며칠 동안 진화에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로 불탄 곡물은 옥수수와 밀인데 연소 정도로 봤을 때 거의 버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구의 비둘기만 타다 남은 곡물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점령돼서 밀을 수탈하고 있다면서 이를 작물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돈을 주고 수확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훔쳤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방 측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막아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러시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수출을 막은 적이 없으며 흑해에서도 이미 점령지 주변 해안의 기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키고 있는 오데사에서도 항로를 개방하면 될 것을 아직도 러시아군의 침공 가능성을 들어 기뢰로 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해상으로 수출하든 육로로 수출하든 막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식량 수출기를 보장한다는데 왜 자꾸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러시아의 밀은 GMO, 유전자 변형 작물이 아닙니다. 유기농이라 몸에도 좋은 건강식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GMO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래 식량 순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크림 병합 당시 서구가 제재를 가하자 식량 자급에 착수했습니다. 식량 독립을 이루어야 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푸틴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경작지를 시베리아 남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농업 발전에 매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주 농장도 시찰했습니다. 농촌을 방문해 농민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그들의 고충도 청취했습니다. 밀 수확철이 되면 농장을 찾아 스스로 콤바인을 운전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콤바인뿐 아니라 자동차, 전투기, 트럭, 말 등 모든 탈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뛰어난 농정으로 곡물 생산이 크게 늘어 밀 수출까지 하게 되자 러시아인들은 이에 감격했습니다. 한 아티스트는 광활한 밀밭에 그의 G20 참석을 축하하는 멋진 예술작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헌정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화난 소시지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었던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번에는 난민에 대한 독일의 불친절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안드레이 멜릭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난민들이 독일에 입국한 뒤 기대했었던 환대를 못 받아 독일을 떠나고 있다면서 독일의 환영 문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독일 빌트지가 주최한 토크쇼에서 전란을 피해 독일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독일의 정남이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인들의 이 같은 태도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독일을 떠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새로 도착하는 우크라이나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바리아주의 내무부장 요하임 헤르만은 멜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다수의 난민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받고 있는 대우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프간이나 시리아 난민과 달리 대체적으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멜릭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몇 년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뒷문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드라기 이태리 총리의 키예프 방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숄츠 총리의 경우 오게 되면 뭔가 가시적이고 신속한 군사 지원 방안을 가지고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전선에서 철저하게 괴멸되고 있습니다. 동원할 병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탄약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어떻게 저항을 하든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화력을 집중하는 러시아군에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무인 드론을 띄워 우크라이나군을 조종한 뒤 무스다 자주포로 화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숨어있는 건물과 진지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보병이 달아나는 것까지 포착해 아주 촘촘하게 포격을 가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렇게 포병 화력으로 정밀 타격을 가한 뒤 보병이 진격해 잔당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근거리에서 교전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러시아군의 인명 손실은 미미합니다. 연신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도하던 일본 매체들도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거점에서 철수에서도 포위당해 괴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원해준 것들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가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 미사일에 모두 파괴됐다면서 폐색이 짙은 우크라이나군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던 영국과 미국 매체들이 논조를 바꾸자 일본 매체들도 희망사항이 아닌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매체들이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침략자라고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경제 체제인 러시아를 아직도 90년대 초 사고로 공산주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